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 등에는 줄을 서서 투표를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30%가 넘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사전투표가 열리고 있는 곳을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송파구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에 대해 송파구청장 후보들은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서대문구 지역개발에 대해 후보들은 대학문화와 신촌 활성화, 북가조화동 개발 비전 등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열되면서 후보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선거 공보물 내용을 두고 후보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 이번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사전투표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구 북가좌 1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현재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먼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북가좌 1동 주민센터에는요,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6월 13일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네에 있는 투표소를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부득이하게 사전투표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사전투표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주변의 사전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 면, 동마다 모두 1개소씩 설치가 됐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모두 423곳, 전국적으로 3,512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또 사전투표를 하러 가실 때는 꼭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전투표의 가장 큰 이점이 바로 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투표할 때 이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실 때는 투표소에 방문하시면 투표 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사전투표소가 자신의 선거구인지 아닌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 기자 설명만 들어서는 그 절차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오 기자가 현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투표하기까지 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간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그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함에 넣는 데까지 보통 5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오 기자도 가신 김에 투표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 방송 끝나고 바로 투표를 해서 유권자의 몫을 다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증샷도 꼭 남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 기자,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 이 사전투표함 역시 6월 13일에 개표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투표함 보관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가 종료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을 참관인과 경찰과 함께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또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참관인과 함께 우체국에 인계해 관할 선관위에 등기 우편 발송하게 되는데요. 사전투표용지는 선거 당일까지 CCTV가 설치된 관할 선관위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6월 13일 오후 6시 이후에 참관인과 경찰 등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해서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북가자 1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매 선거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선거는 얼마나 많은 참여가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장 연결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위례 신도시의 트램 건설을 추진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청장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위례 트램 사업. 사업비 1,800억 원 가운데 LH가 60%, 민간 사업자가 나머지를 맡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게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 자체가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례선이 지금 현재 제일 위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상황은 오늘도 피맥,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 그리고 서울시 사자간 미팅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좁혀지는 건 여전히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확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위례 트램 사업과 관련된 후보자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송파구청장에 나선 후보들 모두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피맥의 타당성 검사가 보수적으로 진행됐다며 검사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올 시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LH 공사 사장 또 서울시장과 트램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 자유한국당 후보도 재정 사업 전환에 공감했습니다. 또 타당성 검사 지침을 수정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롭게 또 용역을 또 실시를 하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의 지침 자체를 바꿔야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은 예비 비시 분석이 훨씬 높게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전익정 바른미래당 후보는 법적 대응과 투쟁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램 건설 계획으로 주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면서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사기를 당하셨다든가 그것이 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시행사가 됐든 건설사가 되었든 간에 하시면은 법은 법대로 하시고 투쟁도 투쟁대로 하시고. 위례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 트램. 후보들 모두 트램 사업 정상화에 공감하며 위례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후보 3명이 각기 다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후보들의 개발 공약 들어보시죠. 오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석진 후보가 내세운 지역 활성화 키워드는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서대문과 도시 재생입니다. 대학교가 많은 서대문구의 특성을 살려 신촌과 같이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대학 문화를 만들고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간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명지대에 대한 캠퍼스타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촌처럼 더 활성화된 측면들의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충정, 천연 쪽에는 안산자락마을 재생 사업이 서울시의 지원이 있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안형준 후보는 신촌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구정에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차 없는 거리로 신촌의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신촌을 4차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전환해 경제 허브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신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정말 창업센터를 만들고 이들이 원하는 문화도 만들고 또 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신촌을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아니 세계적인 젊음의 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지 경제 활성화도 높고. 바른미래당 이은석 후보는 북가저동의 활성화를 점찍었습니다.
은평구 마포구와 인접한 북과저동의 위치적 이점을 살려 서울 서북부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또 유진상가 철거를 통한 홍제권역에 균형개발 촉진지구 재지정도 추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북과자동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응암 뉴타운, 가재일 뉴타운, 그다음에 상암 신도시를 포용하는 거대한 상업지구로 인왕시장과 홍제역까지 그 거리를 한번 새로운 상권으로 서대문을 대표하는 상권을 선거 막판으로 치달은 6.13 지방선거. 지역 활성화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내놓은 후보자들이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 분야일 겁니다. 구청에서 교육 지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 여건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금천구청장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취재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정규 기자 어서 오시죠. 네. 금천구청장 후보들이 교육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금천구에서는 그동안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운영 등 교육 분야 정책이 꾸준히 진행됐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금천구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서울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금천구를 떠나는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네. 인구 이탈을 막고 또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금천구청장 후보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토론회 발언을 통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금천구 교육 문제 심각합니다.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금천구 교육 뭐가 달라졌습니까?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주민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미래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인터뷰 보니까 세 후보 모두 이 금천구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후보는 주민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 강화, 그리고 입시와 진로 지원 역할을 할 기관 설립 등의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 저는 먼저 서울형 혁신지구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금천 마을형 창의 융합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구덕 후보는 학력 신장 프로그램의 확대와 고등학교 무상급식 그리고 현재 30억 원 규모인 금천 미래장학회 기금 확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학력 신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 특구를 구현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영배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교육 도입, 체험관 설치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금천구청 1층에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방과 후 학습에 코딩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후보들 발언 들어보니까 이 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에 앞서 구체적 공약과 발언은 토론회를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유권자분들 챙겨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 출마 이후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조연설입니다. 예. 차례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천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잘 통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구현에서 시연까지 12년, 금천구를 제대로 아는 금천 전문가, 민생을 챙기는 금천구청장 후보 강구덕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잘 사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후에 금천구의 교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창식 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창식 후보 측은 우선 주민세 2,500억 원을 주민결정 사업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서 후보 측의 공약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최 후보 측은 작년 중구청이 징수한 주민세 총액은 약 659억 원인데 모두 서울시로 넘어갔고 그중 구로 되돌아온 주민세는 약 13억 원으로 4년간 모아도 53억 원가량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 서 후보 측은 1년에 약 630억, 4년간 2,500억 원가량이 거치는 주민세만큼의 구 예산을 주민결정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최창식 후보 측은 중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최하위고 10위권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서양호 후보 측의 공약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 측은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 자료를 근거로 2017년 중구의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은 약 45%로 서울 자치구 중 1위라는 입장, 여기에 전문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60.27%로 16위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이라는 통계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인용했고 중구가 대학 진학률이 41.9%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라는 내용이 공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서양호 후보의 서울시 교육청 교육자치 특별보좌관 이력에 대해서도 단순한 위촉직일 뿐 세부 활동 내용이 없다는 최 후보 측과 선거활동 기간 전에는 교육감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서 후보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처벌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각 나라별 선거 문화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이 투표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살펴봤습니다. مرحبا أنا اسمي آنا من الأردن. 저는 중구 내몽굴에서 온 유학진이라고 합니다. Mi chiamo Ilaria Ciavattini, insegno italiano L2 in Corea. Francesca Patella e sono professoressa di lingua italiana qui al Dipartimento di Lingua. My name is Marcia Almeida Mendes and I'm a professor at the Brazilian department at WEDE. زي ما حكيت أنا من الأردن، فالأردن مملكة، بالتالي احنا ما بنعمل تصويت للرئيس، بس في عنا اللي هو التصويت البرلماني. أنا بصراحة ما صوت قبل. In my country, voting is obligatory, so we vote every 4 years for presidents and governors. Sì, diciamo che adesso ci sono state a marzo le elezioni in Italia. 저는 집전을 못했어. 간접적인 선거하는 거라서 아예 이제 간 선거라고 하나요? 간 선거. In Brazil, only Brazilian citizens can vote. In Italia si può votare solo esclusivamente se si ha la cittadinanza italiana. 글쎄요, 안 되지 않을까요? الغرب أو الفورينرز بالأردن ما بيقدروا يصوتوا. In Italia c'è gente straniera che ha compiuto, nata in Italia, che ha studiato in Italia, che ha 18 anni, ma non ha ancora la residenza sol perché è nata da genitori stranieri. I'm not aware of foreigners being able to vote in Korea. Non sapevo neanche Francesca. 한국에서도 안 되지 않아요? ما عندي أي فكرة إذا أنا بقدر أصوت هون في كوريا. ممكن إني أصوت.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요? I would definitely engage in voting if I had the right to, because we pay taxes here and we live here. Interessante ma utile anche perché anche gli stranieri fanno parte
della società, insomma, no? In qualche modo contribuiscono e ne traggono vantaggi dalla società coreana, quindi ci sarebbero tutti i lati positivi per poter votare. E l'importante sarebbe avere un'informazione minima, necessaria. Condizione invece di ragazzi italiani nati in Italia che però solo perché hanno genitori stranieri non possono votare, questa scelta coreana è molto illuminata anche rispetto a noi, nel senso che molto... 사전 투표가 시작된 오늘 사전 투표에 대한 여러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유권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 않는 이상 연인과 함께 투표하고 함께 인증샷 올리는 방법은 사전 투표밖에 없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